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좀 흥미로워서 제가 오늘 좀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표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요즘에 너무 바빠요. 예. 인터반 마지막 선정 작업도 그렇고, 그리고 12기에 저희 AI로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 오늘 아마 나갔는데 그 부분도 오늘 좀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데이터 계속 뽑고 있어서 데이터 관련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존 분들이 많이 들으시면 좋고 12기 분들은 퍼플 아카데미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들으시면 되세요. 네, 퍼플 아카데미가 좀 어렵죠. 처음에 12기 분들 처음에 들어오셔서 제가 욕을 많이 먹는 게 라방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아카데미 시작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라방 많이 했었거든요. 뭐 책 읽기라던가 아니면은 그 이제 파닉스가 뭔지, 그리고 사이트 워드가 뭔지, 그리고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어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퍼플 아카데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퍼플 아카데미가 아마 그러니까 공부의 범위가 되게 다양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바탕에 기본적인 가이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계속 나오죠. 퍼플은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계속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방향을 계속 틀어가면서 가이드를 하면서, 사실은 그 아이들이 맨 처음에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처음에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2.0이 나왔다고 하면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 기간도 짧아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쿠폰 플레이로 박스떼기 들어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펜으로 그냥 들으라고 할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리딩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집중 듣기를 하는데 직관으로 엄마가 사실은 제가 아무리 이거하고 연결해서 읽어주세요 라고 해도 이게 잘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 미션도 드리고 하는데, 그 주말 미션도 드리고 그렇게 이렇게 읽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읽으면서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그 내용 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제가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 재밌는 게 많죠. 그쵸? 보시면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이거죠. 그러니까 쿠팡 플레이에 박스티기를 하면 Lunch Crunch by Lisa Charlesworth. 이게 이제 영상을 보면서 블렌디드 러닝이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액션이 들어가죠. 그쵸? When I eat lunch, my crackers go crunch. 네. When I eat lunch, my carrots go crunch. 이렇게 소리가 나죠. 크런치하고. 그러니까 When I eat lunch, my celery goes crunch.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크런치의 의미를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쵸? Lunch, 예. my chips go. 이게 칩이라는 걸 아는 거죠. 샐러리를 알고. 그러니까 그 이제 펜으로 해줄 때 이렇게 그 집어주는 것들을 이 액션을 통해서 아이들이 단어의 뜻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하고 펜으로 같은 책을 찍어서 이렇게 액션 행동을 하면 아이들이 확실히 인지하는 효과, 복습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영상을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쿠팡 플레이가 유료화가 되냐? 그건 저도 모르죠. 제가 쿠팡의 직원이 아니라서. 근데 일단 지금 유료하고 무료하고 지금은 그 와우 회원한테 무료니까 지금 쓰시는 분들은 예, 얼른 활용을 해서 저는 이제 저의 목적은 아이들이 빨리 이 기간에 이제 지금 12기 같은 경우는 이 기간에 영상을 활용해서 빨리 박스 떼기를 해서 그냥 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그쵸? 예, 저 솔직히 모릅니다. 제가 뭐 쿠팡의 관계자도 아니고 예, 그냥 건너 듣는 거니까 제가 잘 모르죠. 예, 예, 모르는 건 저 되게 솔직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영상을 보고 영상이 움직이는 거와 영어가 매칭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느리고 그리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문장 한 문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서 이게 뜻을 모르고 읽는 아이들이 뜻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좋은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쿠팡 플레이로 이 프로젝트를 근데 신기하게 저희가 리특 한번 하면 3,000분씩 신청을 하거든요. 리특을 해마다 이렇게 이제 기수마다 보면 리특 신청하시는 분이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신청하시는 분이 3,000분에서 한 4,000분 정도 사이예요. 그러니까 3,000명에서 4,000명 사이가 매번 프로젝트가 돌아가는데 왜 쿠팡 플레이는 500명밖에 신청을 안 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쿠팡 플레이는 직관적으로 주면서 그 박스 떼기를 바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왜 제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아이가 C단계 정도 읽어. 아, 근데 영상을 활용하는 건 이게 이제 뭔가 영상을 활용하는 건 어린 아이 단계 애들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예.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퍼스트 리틀 리더스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이 초등맘님들 늦게 시작한 분들 영상으로 그냥 KT로 보셔도 신청하세요. 아, 영상 활용인데 KT로 보고 있어서 난 쿠팡 플레이가 아니라 신청 안 해. 왜 이렇게들 유창성이 없으세요? 그거 뭔 상관이야. 내가 KT로 보건 쿠팡 플레이로 보건 퍼플에서 아니 쿠팡 플레이하고 뭐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로 보건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상 프로젝트를 신청하시란 말이에요. 예. 지난주에 신청 못하신 분들 이번 주에 제가 조금 더 열어주리라고 할 테니까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쿠팡의 와우 회원이면 쿠팡 플레이가 무료고요. 그냥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와우 회원이면. 그게 2,900원인데 또 한 달 동안 체험 회원이 된대요. 네. A에서 F 단계까지 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 다시 모집 신청해 드릴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답한 게, 제가 왜 특히 12기 분들은 매우 좋은 기회예요. 저희가 10기인가 시작할 때 알파벳 프로젝트 했었어요. 9기인가 10기, 9기였나요? 그때 알파벳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때 알파벳 프로젝트를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프리케이에 정착을 진짜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예, 영상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나라유라는 아닙니다. 예. 영상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면, 이게 아이가 리특에 적응을 정말 잘해요. 이제 리특에 적응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듣기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듣고 따라 읽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엄마가 들으라고 하니까 힘든 건데, 예, 11기도 신청하세요. 제가 퀴즈노트에 다시 신청해드리고 11기 분들한테 다시 한번 신청하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발 신청하세요. 11기의 프리케이 분들 꼭 신청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링크도 드릴 테니까 이거는 책도 없어도 돼요. 책도 없어도 되고 그냥 영상만 보셔도 돼요.
그쵸? 영상만 보셔도 되니까 저의 이 원장의 애타는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아이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읽기를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식기도 당연히 가능하죠. 왜 라방들을 요즘에 안 들으시고 오전에 하는 걸 안 들어서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잊어버리시는지. 아니 매번 3,000분씩 돌아가는 프로젝트인데 영상을 저는 그래서 영상 한 5,000분 하려나 그랬어요. 왜냐면 새로운 분 한 2,000분에 기존 하시던 분 3,000분 하면 5,000분은 해야 되는 거예요. 5,000명의 아이들이 돌아야 되는데 이게 500명이 뭐예요? 500명이. 이게 아이가 맨 처음에 알파벳도 모르는 애들, 정말 베이비들만 영상 보는 거야? 아니에요. 그리고 왜 회화가 안 된다고 그러세요? 영상만 봐도 회화가 되는데, 예. 영상만 봐도 아이들이 말이 튀어져요. 영상의 효과는 진짜 좋아요. 근데 이거는 또 이게 프레임당 이 장면 수가 많지 않아서 자극적이지도 않고 영상을 보면서 아이가 따라 읽는 게 정말 수월해진다니까요. 이게 빛의 속도로 가요. 빛의 속도로. 그래서 예. 1, 2는 한 번 보여주고 2번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2번이란 뜻이에요. 2번. 진아티처 라방 들으세요. 예. 아카데미 리튼 하고 있어도 영상 프로젝트는 별도로 하셔도 돼요. 예. 아카데미 프로젝트 해서 뭐 프로젝트 2번 한다고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애 공부시키겠다는데 저는요. 열정적인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열정적인 학부모님들을 좋아해서 아카데미 이거 저 티처하고 가이드 하셔도 예. 티처하고 가이드를 하셔도 예. 영상 프로젝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꼭 하시라고 제발 하시라고 예. 예, 리트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예. 리트고 오렌지고 옐로우고 다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옐로우 하면은 옐로우 단계 박스떼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트고 오렌지를 하셨으면 A 단계, B 단계 복습을 영상으로 따라 쭉 읽어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나갈 텐데. 저는 쿠팡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저는 무료일 때 이게 이제 2,900원이고 뭐죠? 체험 회원인가? 그거 한 달 무료 체험 회원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니까 하셔서 지금 모집 링크 카페에 모집 링크 한번 또 공지를 올려주세요. 퍼플밤의 스마트 요가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리트하고 관련 없는 분들 오늘 이제 라방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증도요, 처음에 다 드리니까, 예, 인증보다도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인증보다도 많이, 그 유창성을 발휘하셔서 푸포 보여주면서 같이 보여줘도 돼요. 그쵸? 오렌지 복습하면은, 이걸로 복습하면은 정말 빛의 속도로 복습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즐겁게 해요. 안 도망 다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발 우리 12기 화이팅! 예, 12기 분들, 예, 지금 12기는 특히 프리케이 K가 많아요. 그래서 12기 분들, 퍼플 아카데미에 정착하시려면 꼭 영상 보여주세요. 제가 전국 관방공국에 얘기하고 싶어요. 예. 맞아요. 기억도 잘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문장을 통으로 외워버려요. 영상으로 보면. 근데 문장을 통으로 외워버리는데 그냥 보면 날아가는데 그걸 책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아이가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꼭꼭 눌러서 영상을 날아가기 전에 꼭꼭 눌러서 책으로 보여주면 그냥 그 문장이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기 분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예, 정말 기회 잘 타고 오셨어요. 12기 분들.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12기에 프리K K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1기의 반의 반 정도의 2.0이 되실 겁니다. 예, 1기. 그래서 제가 항상 1기 분들은 제 마음에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 대신 평생 제가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예, 어떻게든 영어 하나는 책임지려고 하는 1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뭘 해놨냐면,
분기별 점수 비교를 좀 해놨어요. 이게 이제 이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차츰차츰 퍼플 아카데미의 그 커리큘럼의 깊이와 그리고 어디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자, 분기별 점수 비교라는 게 이게 뭐냐면 SR 0.5일 때 분기별로 뭐 이제 그 이때 테스트를 봤을 때 이때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다음에 2021년 그리고 전체 기간 평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분기별로 기수별로 이걸 보니 자, 재밌는 거 하나 보였어요. 자, 여러분, 오늘 라방 중요합니다. 오늘 라방 안 들으신 분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왜요? 오늘 라방에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라방은 눈을 부릅뜨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 지역에 분명히 얘기해줘. 지역에 안 들으신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오늘 라방 안 들으면 원장님이 후회한다고 했다라고. 예, 늦게 들어온 분 들어오기 전에 빨리 말할까요? 자, 보세요. 자, 퍼플 아카데미가 맨 처음에 SR 대비 렉사일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했냐면, 렉사일 0 정도가 2.0이 되면 아이들이 렉사일에 그 0 정도 되는 때 SR 테스트를 보면은 2.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뭐 BR에서 막 올라오다가 0이 되면 그때 테스트를 보면 1.5에서 2.0 사이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쪽집게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점수 비교는 뭐냐면 2020년에 1, 2, 3월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때 2.0은 넥사일 64 정도 됐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조금 이게 데이터에 이제 졸업 기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 기수가 들어올 때는 올라요. 이게 이제 2020년 2분기가 오른 게 2일 5기가 이 2분기에 5월이죠. 자, 1분기는 1, 2, 3월이죠. 2분기는 4, 5, 6이요. 4, 5, 6인데 4, 5, 6 졸업 기수가 들어있는 기수예요. 그래서 졸업 기수가 들어있을 때는 살짝 오릅니다. 그쵸? 살짝 오르는데 평균적으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는 시기는 떨어져요. 왜냐면 신입분들이 들어오면 넥사일을 보면 넥사일 지수가 떨어져요. 제가 예전에 넥사일 300 됐다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게 그 다음 기수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이제 신입분들이 그 넥사일 테스트를 보면서 다시 BR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저희가 5월 학기, 9월 학기, 1월 학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평균적으로 아이들 점수가 높은 게 차라리 8월. 그 다음에 1월 학기 아이들이 시작하는 1월이 아니라 12월이 제일 높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오기 전이 제일 높아요.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이. 그리고 신입생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기수마다 달라지긴 하지만 신입생이 들어오면 평균 전체 원의 평균은 떨어집니다. 저희가 6,000명이 넘게 있고 뭐 이번에 12개 하면서 한 7,000명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전체적으로 신입 기수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하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BR을 많이 차지하니까 평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2.0이 되는 구간이 보통 예전에는 한 0 구간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1차 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했죠. 2019년에는, 렉사일 0 정도가, 2.0의 구간이었고, 이 이제 비교 분석표를 보다 보면, 이 분석표가 점점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거 SR 대비 말고, 렉사일로 비교한 거를 좀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렉사일로 비교드리면, 자, 보세요. 대부분 우리 아이 점수 비교해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 BR 400이다, BR 200이다, BR 100이다 그러면 0이 보통 2.0에 이렇게 근접합니다. 넥사일 0인 아이들을 SR 점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2.0 정도에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큰 차이 없이.
그리고 100이 한 2.3에서 2.2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쵸?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2.0이 안 됐었어요. 1.5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400 정도가 3.3이죠. 지금은 3.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의 넥사일 점수와 SR 점수의 비교표를 볼 때 SR은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SR은 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스토리 위주로 스토리를 파악해서 퀴즈를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SR 점수는 튀어서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영어 실력을 증명하는 넥사일 점수는 아이들이 그렇게 쉽사리 올라가진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신기한 걸 발견한 게 예전에는 이렇게 넥사일 대비 SR 대비를 비교를 해보면 SR 대비를 비교해보면 이게 상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요. 왜 올라가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퍼플 아카데미는 홈스쿨입니다. 홈스쿨이고 아이가 얼마나 영어의 기준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리딩을 하면서 단어의 인지 속도에 따라서 넥사일과 SR의 갭의 차이가 생깁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요. 오늘 좀 어려운데 꼼꼼히 좀 들어보세요. 아이가 만약에 단어 인지를 문장을 보면서 문장에 있는 단어를 읽으면서 스스로 단어 인지를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넥사일이 잘 올라요. 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줄거리 파악을 잘하는 친구 있죠. 줄거리 파악을 잘하는 친구. 근데 이제 줄거리 파악을 잘하려면 아이가 인지가 좋아야 되겠죠. 인지력이. 그래서 초등의 유아의 이 SR 상승 속도와 초등의 상승 속도를 보면 초등 친구의 상승 속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 2점대 초반까지는. 왜냐하면 초등은 그림을 보고 눈치를 채서 퀴즈를 풀 수 있는 눈치가 있어요. 근데 유아는 아직 못 모르죠. 그러니까 유아는 좀 1.0에서 만약에 2.0을 오르는데 되게 천천히 오른다고 하면 초등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빨리 오르는, 특히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빨리 올라요. 근데 SR은 그렇게 빨리 눈치를 보고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넥사일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넥사일은 정확한 단어 뜻을 알아야 돼요. 사이트 워드건 아니면 뭐 파닉스에 연관된 단어건 문맥의 뜻이나 정확한 단어 뜻을 알지 못하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뭐 100, 200 할 때 100, 200 정도 이렇게 낮은 레벨의 넥사일에서는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넥사일을 인지를 못하는 아이들이 SR은 막 3.0인데 넥사일은 120, 170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제가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넥사일 대비해서 넥사일은 막 3점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290이나 300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 앞에 자리의 숫자가 비슷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하고 또 뭐가 비슷해져야 되냐면 IXL 테스트가 비슷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보잖아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보는데 엄마가 가장 기본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그거죠. 넥사일의 앞 점수, 그러니까 만약에 넥사일이 300이다. 그러면 SR은 3점대. 그리고 IXL의 테스트가 300대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맞는 게 가장 골고루 제대로 오르고 있다고 체크되는 이 수치예요. 근데 이제 보통 퍼플의 아이들이 SR은 3점대가 나오는데 넥사일은 보통 뭐 150, 120 이렇게 나오는 친구도 많았고요. IXL도 뭐 이렇게 130, 뭐 많아봐야 200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그 한글책은 많이 봐서 스토리 이해력은 좋은데 이렇게 단어의 성장이나 실질적인 영어 실력의 성장이
그 레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쵸? 우리 아이가 이런 경우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다는 거죠. 예,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라방 중요하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4점대야. 4점대라고 하면 이게 뭐 430, 450 이렇게 앞에 4자하고 IXL의 점수 평균이 400점, 뭐 450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요 앞에 숫자가 마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앞에 숫자가 마저 떨어지는데 만약에 이게 높은데 얘네들이 낮다. 그러면 잉글리시 레벨, 영어 실력이 별로 높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 대부분 이제 저희가 항상 12기의 레벨 테스트를 봤을 때 보면 이 앞에 점수는 좋은데 IXL을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표 영어를 하는 친구들은 리딩만 하는 거죠. 리딩만 하면 돼서 리딩만 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 자체는 높지가 않아요. 영어 실력이 높지 않아요. 그냥 책만 읽을 줄 아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한글로 학교를 안 다닌 사람도 한글을 떼면 책은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책을 스킬을 많이 읽다 보면 책을 잘 읽어요. 그쵸? 그렇지만 국어 시험을 봤을 때 국어 점수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비슷하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 것만 잘하고 실질적으로 영어 실력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엄마표를 많이 했던 친구들은. 반면에 학원을 많이 다녔던 친구들은 여기 앞에 숫자는 좋은데 얘가 3점대예요. 앞에는 400대인데 얘가 낮아요. SR이. 왜? 스토리 파악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책을 처음부터 꾸준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퍼플에서 3가지 능력을 같이 놓고 보는 게 이 레벨대가 맞아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직관력이 좋거나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막 얘는 900대가 나와요. 900대가 나오고 얘도 근데 이제 이게 제일 높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한 6점대가 나와요. 6점대가 나오고 여기는 500대가 나와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면 실질적으로 렉사일 점수는 좋지만 스토리 이해력이나 영어 실력은 한참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 대한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높여줘야 돼. 특히 여기서 5점대 이상이 됐을 때 이 앞자리 숫자를 맞춰가는 게 쉽지 않아요. 가령 내가 넥사일이 1000 정도 나와. 1000 정도 나오면 이게 10점대가 나와야 돼요. 10점대가 나와야 되고 이 테스트를 봤을 때 100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사실은 넥사일이 1000이 나오는 친구들이 여기가 1000이 나오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인터반 친구인데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아이는 잘하는데 왜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세요? 우리 아이는 10점이 나와요. 10점대가 나오고 넥사일도 한 900대가 나와요. 근데 왜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 이렇게 보는데 이게 뭐 600이라던가 7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3가지 점수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퍼플은 뭐예요? 맵 테스트를 보죠. 국제학교의 기준이 되는 맵 테스트를 봅니다. 맵 테스트까지 보면 정확하게 이 아이의 영어 수준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플에서 테스트를 보면 정확한 영어 레벨 점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플에서 가이드를 할 때 이 아이는
어느 정도 레벨이고 어떤 책을 해야 되는지가 제가 이제 인터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막 머리 힘든 이유가 인터반 아이들이 다 개별 가이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 반배정이나 이런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그리고 책의 레벨 가이드도 달라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앞에 숫자하고 가운데 숫자하고 내용들이 전부 다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아이가 어느 쪽 한 군데가 불균형해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면 꼭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예,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전부 다 맞아 떨어져야 되고, 이게 맞아 떨어질 때 아이의 실력이, 제대로 올랐구나, 제대로 갈 수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의 정말 제대로 된 영어 실력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IXL 테스트하고 SR 테스트하고 제가 이제 3점대면 300이 나와야 되고 이게 다 맞춰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라이팅의 실력이 있어요. 라이팅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까? 라이팅의 난이도는요, 미국 공교육 과정의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마다 미국도 커먼코어 과정이라고 해서 미국 전반에서 기준으로 삼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각 주마다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데는 좀 타이트한 가이드를 갖고 있고요. 교육열이 낮은 데는 루즈한, 이게 좀 빡세지 않은 교육과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보통 라이팅의 공교육의 커먼코어에 비슷한 과정이 총 6단계의 라이팅 과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6단계의 과정의 이제 기본이 뭐냐면 아이디어, 무엇을 이제 어떻게 썼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아이디어랑 그 내용들로 들어갈 때 저희 이제 그 라이팅의 기본으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시스템 라이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디어나 이렇게 구성이나 워드 초이스, 단어의 선택, 그 다음에 문장의 센텐스 플루언시, 문장의 유창성, 그 다음 보이스, 나만의 보이스가 있는지, 그 다음에 관습. 이게 이제 관습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6가지 요소를 가지고 라이팅을 써나가요. 그런데 이 이제 미국의 커먼코어 과정에서 기준으로 라이팅의 점수를 잡는 우리 보통 토플 라이팅은 5단계의 점수로 되어 있습니다. 토플 라이팅은 5단계의 점수로 되어 있고 미국의 공교육 과정은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단계와 6단계로 되어 있는 이 라이팅의 과정에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조화해서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고 내 생각을 드러내서 주장을 하는가. 이 부분들이 내 사고를 적절하게 글에 녹여내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정말 보면 여러분 라이팅 점수를 어떻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라이팅을 점수화할 때 어떤 사람이 보면 잘 쓴 글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면 못 쓴 글일 수도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건 조금 무식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나중에 이 단계를 이게 이제 제가 비공개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공개에서 하면 항상 비슷하지 않게 따라하면서 말만 도용해서 따라하시는 분들이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비공개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6개의 단계에
예, 6개의 단계에 있는 라이팅의 그 점수화된 요소들이 결국은 아이들이 라이팅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지를 가이드하는 가이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 시험으로 보아서 평가를 받는다는 건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학습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쵸? 우리가 어떤 시험을 봤어. 그래서 만약에 제가 리코더 시험을 봤어. 근데 리코더를 소리를 실수하지 않고 내는가? 그 다음에 운지법을 잘 짓는가?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잖아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점수를 내고 그 점수에 따라서 뭐 80점, 90점, 100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이팅의 요소가 6단계로 되어 있는 요소를 보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라이팅 가이드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아이디어와 내가 글을 쓰려고 하는 글의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었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켜서 나만의 오피니언, 나만의 주장과 나만의 생각과 주장을 잘 녹여낸 글이 잘 쓴 거다는 거를 체크리스트화해서 놨는데 거기에 뭐 이제 캐피탈 레터를 썼는가 마침표를 썼는가 기본적인 요소부터 시작해서 이 글을 얼마나 다른 사람이 납득할 수 있게 썼는가를 객관적으로 점수화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 그 인터반을 했던 G3 친구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계속 선생님이 내줬어요. 그래서 뭐 2.5다, 3점이다, 이렇게 점수가 뭐 1.5, 2.5, 3.5,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퍼플에서 라이팅을 하는 그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 따라서 라이팅을 하다 보면 아이가 점점점 나의 주장을 쓸 줄 알고 나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라이팅의 과정까지 전부 다 들어간 요 학습의 가이드를 보면 이 학습의 가이드를 보면 결국은 렉사일이 측정하는 요소. 퍼플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사용해요. 그쵸? 퍼플은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미국의 공교육에서 쓰는 다양한 컨텐츠 프로그램 중에 가장 학습을 잘 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국 공교육에서 검증받은 시스템만을 도입했어요. 미국에서 쓸 수 있는 검증받은 시스템만을 도입을 해서 렉사일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 다음에 르네상스 러닝이 가지고 있는 SR, AR의 장점, 그리고 IXL이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미국의 커먼코어 과정에서 커먼코어 과정 중에서 가장 인증된 주의 라이팅 교육 과정의 장점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의 학습 가이드에 반영을 했습니다. 학습 가이드에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학습 커리큘럼에 반영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각기 장점이 있고 한국 아이들한테 맞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국 아이들한테 맞는 시스템을 찾으려면 결국은 빅데이터에 의거해서 아이들이 한 학습 내용에 의거해서 그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아웃풋을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의 정확한 측정이 되고 거기서 뭐가 되겠어요? 영어가 단순히 알파벳이나 문법만을 배우는 게 아니고
영어의 4대 영역이라고 해서 뭐 라이팅, 스피킹, 뭐 히어링, 그다음에 그 리딩, 뭐 이렇게 해서 4대 요소 돼? 이런 말이 퍼플에서는 우습다는 거죠. 왜? 퍼플은 4대 요소 대가 아닙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게 아니라 영어를 아카데믹하게, 어떻게 보면 아카데믹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퍼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퍼플에서 영어 학습의 가이드는 우리 아이가 미국 공교육 현장에 가서 같은 학년에 들어가는 거고, 아이비리그를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SKY를 갈 수 있는 밑바탕을 닦는다, 이런 뜻으로 가이드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아이가 만약에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아이가 그냥 대학 안 보내도 돼, 행복하면 살아, 그러면은 어렸을 때 굳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 우리 아이는 인서울의 대학에 보내겠어. 그러면 3학년이나 4학년 때까지는 어느 정도 뭘 해야 돼. 이게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아이를 과학고등학교나 영재고에 보내겠어 라고 하면, 지금 학부모들이 이 영재고를 가겠다는 마음에 유치원 때부터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바라보는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아이의 학습 플랜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아이를 의대를 보내겠어. 그러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수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최소한 여기까지 진도는 나가야 돼가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퍼플의 영어의 목표는 미국 대학을 갈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단순히 영어를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제대로 활용하고 거기에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의 4대 영역이 퍼플을 하면, 기초 리더스를 읽으면, 퍼플에서 기초 리더스 리딩 특공대를 하죠. 리딩 특공대를 하면, 리딩을 합니다. 이제 이건, 입이 아파요. 지금 퍼플을 점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으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기초 리더스 리딩 특공대를 하면, 영어 유치원을 보내도 아이들이 책을 못 읽는 경우가 많은데, 퍼플의 기초 리더스, 스콜라스틱 기초 리더스 리딩 특공대에 참여를 하면 일간표를 주고 표에 있는 대로 따라서만 하면 아이가 영어 책을 읽습니다. 영어 책 읽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보고 많이 오세요. 근데 저는 원장으로서 퍼플은 이 영어책 읽기가 마지막 미션이 아니라는 거죠. 뭘까요? 영어책 읽기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영어책 읽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영어책 읽기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영어책 읽기는 모든 학습의 시작이에요. 우리나라 한글떼기가, 왜 학교 가기 전에 한글떼기 하잖아요. 한글떼기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기 위한 시작이듯이, 퍼플에서 영어책 읽기는 시작입니다. 학습을 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션으로 보는 영어책 읽기는 그냥 퍼플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쵸? 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무엇을 할까요? 심화 독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 퍼플의 독서가 난이도가 좀 있는데요. 인터바 같은 경우는 극심화 독서를 하는 거죠. 왜 극심화 수학 문제를 풀듯이 극심화 독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더라도
이 독서를 조금 더 심화 독서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심화 독서 가이드를 드리고 여기에 학습을 조금 더 빅데이터에 의거해서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한국 아이들이 영어를 할 수 있는, 영어를 아카데믹하게 할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영상, 학습, 동영상과 그 다음에 가이드와 그리고 책을 통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맨 처음에는 넥사일 100 이렇게 이제 BR에서 탈출해서 0 정도 되면 2.0이 됐었어요. 보통 저희가 초반에 왜 1, 2, 3, 4개 할 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넥사일 0 정도 되면 2.0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2.0이 100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 예전에는요, 2.0이 될 때, 퍼플 초기에는 그냥 0이었어요, 0. 렉사일. 렉사일로 보면. 0 렉사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 렉사일이래요. 뭐가 발전한 걸까요? 수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저희가 분석을 하면 처음에는 0 렉사일이었다는 건 아이들이 스토리를 이해하고 파닉스를 잘해서 뜻은 모르지만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렉사일이 0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어 뜻을 잘 모르지만 느낌으로 감을 잡아서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렉사일이 100으로 오른 거는 아이들이 학습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단어 인지가 되고 문맥에 대한 이해가 점점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250이 미국에서 아이들이 하는 모국어를 영어로 하는 아이들이 2.0 될 때 200에서 250이 평균적으로 렉사일이 나옵니다. 그냥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사용한 애들이 우리가 엄마 아빠 사용해서 한국말을 어휘를 모르듯이 알 수 있듯이 우리도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지만 2.0 기준으로 해서 아는 단어의 확장이 0에서 100 렉사일 정도로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우리가 퍼플의 학습에 아이들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제가 아이들이 단어 뜻을 모르고 읽는 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퍼플에서 작년 한 해에 동영상 투자를 정말 많이 했어요. 동영상 투자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 동영상 투자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저희 여기 이제 공통 강좌에 있는 보세요. 리뉴얼, 심플리 그래머도 리뉴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딩 특공대도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단어를 이게 사실은 단어를 인지할 수 있는 동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또 뭘 했을까요? 저희가 보시면 이 유튜브에 보시면 잠깐만요. 저희가 이 플래시카드를 만들었어요. 그쵸? 플래시카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전부 다 단어 뜻을, 그러니까 단어를 퍼플 아카데미를 할 때 아이들이 단어를 인지를 못하고 읽고 단어 뜻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작년에 이거를 모두 편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학습에 단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연계 교육에 더 중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리딩을 할 때, 그러니까 퍼플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인스타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퍼플은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진짜 필요한 거 이외에는 공부를 잘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초
공부를 하면요. 기초 리더스가 좋다고 했어. 근데 기초 리더스 팔고 나서 다른 책 팔려고 다른 책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다른 책이 더 좋다고 해요. 그러면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책이 진짜 우리 아이한테 맞는지 잘 몰라요. 근데 퍼플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끔 공부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다른 걸 공부하지 않는 이유지 않는가? 스콜라스틱 기초 리더스가 가장 좋은 책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선택하고 공교육에서 쓰는 가장 좋은 책이기도 하지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원장님 제 생각은 뭐냐면요. 아이가 책을 샀으면 그 책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자, 이겁니다. 문제집 많이 푸는 애가 좋은 게 아니라 문제집 한 권에 있는 개념이나 이해를 제대로 푸는 애가 중요합니다. 그런 아이가 수학을 훨씬 잘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책을 읽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단어를 인지하고 처음 기초 과정에서는 기초 공부를 튼튼히 하는 아이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퍼플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퍼플은 기본 교재에 있는 하이라이트나 세들리어 파닉스가요. IXL의 단어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실제 리딩을 실전으로 하는 기초 리더스 리딩 특공대의 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래시카드로 만들어진 교재가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고 또 그걸 여기서 읽기를 해봅니다. 반복해서 돌아가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또 다른 단어를 만들어서 할 게 아니라 기초 리더스에 있는 단어를 플래시카드를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든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이 교재에 있는 실러블이나 저희가 실러블 영상을 만들었죠. 실러블을 만들었어요. 근데 실러블을 만든 이유가 자 보시면 자 보세요. 네. 실러블 영상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파닉스와 저니스와 그 과정이 쭉 연계된 거를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A단계 같은 경우는 프리-K부터 K단계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 뒷단계로 가면 G1, G2의 저니스에 나와 있는 실러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정을 전부 다 마스터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과정을 전부 다 연계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과정을 연계해서 진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기본 개념에 대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실러블은 계속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 그게 다 연계가 돼서 교재에서 배운 걸 IXL에서 배우고 그걸 리딩 특공대에서 읽고 그리고 플래시카드 인지를 하고 더 높은 단계는 저니스에서 배우고 이 교재에서 배운 걸 저니스에서 배우고 이 레벨별 도서 저희가 추천 도서로 나온 레벨별 도서가 결국은 이 교재에 적정하게 만약에 저니스 2.0이면 2.0에 맞는 레벨별 도서가 있어요. 레벨별 도서와 이렇게 영상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무엇까지? 라이팅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이제 K라이팅이 여기에 또 연계가 돼 있어요. 교재, IXL, 기초리더스 리딩 특공대를 하고 영상을 보죠. 그리고 K라이팅에서 아이가 다시 한번 써봅니다. 그러면 이게 통합적으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자, G1, G2, G3 마찬가지예요. 저니스 교재나 인투리딩 교재에서 본 걸 IXL에서 풀고 거기에 연관된 문법이나 관련 교재로 보고 그리고 거기에 에반모어 1이나 2나 3에 연계된 라이팅으로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육과정 전체가. 교육과정 전체가 연계가 돼 있고 이 연계된 과정을 하면 테스트에서 볼 때 아이가 렉사일 점수, SR 점수, IXL 점수가 똑같이 렉사일이 500이면 SR이 5.0 정도 나오고 IXL의 테스트 점수가 500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베스트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 뭐 1기부터 11기까지도 마찬가지고 12기 분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각 단계가 제대로 맞아 떨어지게 가이드를 잡고 가셔야 됩니다. 어느 분은 리딩만 하시고요. 어느 분은 학습만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퍼플의 모든 학습은 리딩도 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지만 학습에 연계된 리딩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복습도 하셔야 돼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퍼플에서 또 하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노력을 요함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솔루션을 드리고 있죠. 월말 리포트에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말 리포트에 아이가 학습을 봤어. 그러면 이렇게 워드 카운트가 부족한지 그리고 데이터를 봤을 때 데이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데이터를 월말 리포트를 봤을 때요. 보시면 이렇게 부족한 경우는 노력을 요함이라고 나오죠. 이번에 저희가 시범으로 몇 개 반을 뽑아서 AI 리포트를 드렸었어요. 근데 AI 리포트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짚어드리고 거기를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드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AI 리포트가 리딩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리딩에도 아이가 2.0에서 2.5 사이에 워드 카운트는 어느 정도를 읽고 아이가 적정한 속도로 읽는 건 만약에 ORF, 그러니까 1분당 몇 단어 정도를 읽는 게 적절한 속도고, 그러니까 엄마가 정확히 체크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립니다. 이게 AI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난달에는 만약에 분당 한 50단어를 읽었는데 이번 달에는 갑자기 120단어가 됐어. 그러면 아이가 너무 빠른 상승을 해서 스킵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지난달에는 50단어 정도 읽었는데 이번에 80단어 정도 읽으면서 아이의 정답률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아이는 적정한 속도로 제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쵸? 어렵죠. 오늘 내용 상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퍼플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 가이드를 하고 있고 이런 빅데이터를 학습 가이드를 하는 건 이런 컨텐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컨텐츠 가이드에 대한 DB가 있어야 돼요. 근데 퍼플은 지금 3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로 그런 DB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아이 하나하나 맞춤형 가이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맞춤형 가이드로 아이가 제대로 읽고 있고 제대로 영어 학습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영어 학습이나 리딩이나 모든 면에서 빠지지 않고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인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그리고 집에서 그 가이드를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티처분들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AI로 1년 동안 반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반은 아마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제가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있는 티처분들이 사무실에 있는 티처분들이
이제 더 연구를 해서 붙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가이드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 영어학습,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3년 동안, 이번에도 그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우리 아이가 뭐 3년 동안, 2년 동안 영어학원을 다녔는데 K단계 나오신 분들 아이가 못 읽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퍼플에서는 그게 못 읽는 방법이 왠지 확실히 나오세요. 뭐 파닉스가 부족한 건지, 내가 그래머를 안 시켜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아이가 리딩의 양이 부족한 건지, 이게 다 데이터 수치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 수치화되어 있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호국이 연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이 일기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과정이 들어가는 거고, 아마 첫 번째만 제가 이렇게 거기에 포함되겠죠. 다 이제 두 번째부터 바쁘니까 못 하겠죠. 그래서 제가 1기가 재연장을 하실 때 그 과정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아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고, 매달 학습이 끝나면 그냥 학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번 달에는 읽기 능력이 조금 상승했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이번 달 학습에서 뭐 IXL에서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나갈 거예요. 그쵸? 맞아요. 테스트만 봐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리포트로 찝어드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 IXL에 우리 아이가 못한다고 해서 이게 쉬운 걸 못하는 건지 어려운 걸 못하는 건지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퍼플에서는 그 정확한 걸 빅데이터로 해서 이게 쉬운 문장인데 우리 아이만 못하는 건지, 아니면 어려워서 다 못하는 거라 우리 아이도 못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가이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시면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보이실 거고, 전반적인 내용이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으시냐면 영어 교육이 두렵지 않으십니다. 퍼플에서 2, 3년을 하시면 절대로 영어가 나 영어 때문에 어떻게, 영어를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디로 가야 돼, 이런 말씀 잘 안 하세요. 왜요? 목표가 어디고 우리 아이가 현재 있는 데가 어딘데 우리 아이는 지금 뭐가 부족해서 그걸 채워야 돼? 이렇게 정확한 지도가 있으면, 자, 여러분 어딘가를 능숙하게 가는 길이면 한밤중에 가더라도 무서우세요? 아니에요. 두렵지 않아요. 왜? 내가 잘 아는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별로 무섭지 않아요. 아이의 교육이 무서운 거는 내가 정확히 가야 될 길을 몰라서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고, 그 부분을 제대로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퍼플에서 하는 라이팅 가이드는 그냥 일반 라이팅 가이드하고 달라요.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갈 때 이 교육의 과정에 제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거쳐야 할 라이팅 가이드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우리보다 교육이 빠르죠.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10년 앞서 있고 일본보다 미국이 더 빠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유럽에서 하는 아이비를 받아들이면서 아이들한테 가장 앞으로, 제주도 교육감님이 지금 이제 아이비를 처음 도입하신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앞으로 학원은 논술학원과 학원밖에 안 남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학교의 교과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춰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서 기본 지식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식에 대한 독서 가이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독서 가이드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내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누군가한테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쓰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국에서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글쓰기 교육을 정말 촘촘하게 가이드를 하면서 커먼코어 과정이 들어가면서 라이팅 과정이 바뀌었고, 퍼플에서는 그 과정을 받아들여서 정말 쉬운 단계부터
아이들이 점진적으로 글을 써가면서 리라이팅을 해가면서 내 생각을 차근차근 끄집어내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G1에 들어가서는 무엇을 쓸래? 라고 처음에 너무 쉽게 하지만 K라이팅에서는 내가 써본 단어를 이용해서 뭐 의문문을 그냥 일반문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르치지만 G1 단계에서는 무엇을 쓸래? 라고 물어보고요. 그게 G3만 가도 네 생각은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G3만 가면 너의 생각은 뭐야? 그래?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G4를 가면 여러 가지 문장을 놓고 자, 이 인물들이 이 책에 뭐 헬렌 컬러 한 명을 두면 헬렌 컬러에 대한 책을 한 6권 정도 여러 뭐 인물전도 될 수 있고 픽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놓고 자, 이 책에서 공통적으로 헬렌 컬러의 특징을 잡아내봐. 그걸 라이팅으로 써봐.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단순히 독서를 하고 영어 능력만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나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걸 구조화하고 나만의 생각을 갖는 사람으로 키우는 전인 교육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가이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나중에 비공개 라방으로 이 라이팅의 가이드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이팅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독서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퍼플에서 섣부르게 북토킹. 퍼플에서 티처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처럼 막 북토킹 해주고 온라인 화상? 저 필리핀에 아시는 분, 희성이 선생님도 있어요. 그분이 완전 거기에서 약간 교수급이시거든요. 거기 모아서 다 하면 하겠죠. 근데 안 해요. 왜 안 해요?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퍼플에서 에반 무어를 그렇게 막 1분 만에 된다고 저한테 막 욕하셨어요. 장난하는 거냐고. 그쵸? 에반 무어 원 라이팅을 진짜 지원하시는 분들이 한동안 1분 만에 다 마감이 되니까 막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막 저보고 장난하는 거냐 막 원으로 막 항의 전화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7개월 동안 1년 정도를 안 했습니다. 왜? 피드백 티처를 없어서요. 적절한 피드백 티처가 없는데 라이팅을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차라리 기다려서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아야 아이가 차라리 그 시간에 리딩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티처가 있을 때 피드백을 받아야 그 교육이 아이한테 흘러가지 않고 남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올해 지금 저희가 계속 교사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뽑고 있고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름방학부터는 북토킹이 생깁니다. 근데 그냥 과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퍼플만의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이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반 교육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퍼플 안에서 단순히 나는 영어 교육을 할 거야가 아니라 영어를 통해서 퍼플의 가장 큰 목적은 영어건 한글이건 내가 원하는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식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한국이건 외국이건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어. 언어의 장벽 없이. 이게 퍼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과정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방 좀 길어졌죠? 1시간 조금 넘었어요. 그쵸? 1시간 조금 넘어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과정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카데미 키즈노트에는 재방송을 한번 걸어드릴 테니까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렵더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